여러분, 오늘 영상의 핵심 결론부터 아주 매정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할까요? 2026년 5월 현재 전 세계 크루즈 이용객이 3,600만 명이라는 역대급 기록을 세우며 바야흐로 대크루즈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인스타그램에서 보는 그 화려한 선상 파티와 끝없는 뷔페 뒤에는 선사들이 10원 단위까지 치밀하게 계산해 놓은 경제적 덫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70만 원짜리 초저가 티켓에 홀려 배에 올랐다가는 하선할 때 여러분의 신용카드 결제창에 티켓값의 3배가 넘는 200만 원 이상의 청구서가 찍히는 마법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2026년 1분기 선사들의 부대 수익 지표가 전년 대비 24.8% 급증했다는 실질적인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낭만이라 믿었던 크루즈 여행 속에 숨겨진 약탈적 수익 구조부터 조 단위의 환경 분담금이 승객에게 전가되는 방식, 그리고 최근 한국 시니어 계층을 울리고 있는 적립형 여행 상품의 소름 돋는 실체까지 5가지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남들은 모르는 이 위험한 경제적 진실을 끝까지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런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계속 받아보시려면 본론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콘텐츠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파헤칠 진실은 여러분의 지갑을 정조준한 선사에 영리하다 못해 무서운 수익 설계도입니다. 70만 원짜리 파격 특가 티켓을 보고 결제했는데 여행이 끝나고 내릴 때 영수증에 200만 원이 찍혀 있는 이유를 아시나요? 단순히 여러분이 과소비를 해서가 아닙니다. 2026년 5월 현재 글로벌 3대 선사의 내부 회계 지표를 정밀 분석해보면 승선권 판매 수익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4%까지 급감했습니다. 반면 선내 부대 수익은 2019년 대비 14.8% 급증하며 역대 최고치를 갱신 중이죠. 선사들은 일단 승객을 배라는 거대한 폐쇄 생태계에 가두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습니다. 사실상 승선권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 상품일 뿐이며 진짜 수익 창출은 승객이 선교를 밟는 그 영초부터 치밀하게 시작됩니다. 실제로 크루즈 선내 복도 설계를 자세히 보신 적 있나요? 2026년형 최신 스마트 크루즈의 동선 데이터를 분석하면 소름 돋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승객이 무료 식당이나 메인 공연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카지노와 면세 구역에 대드전 없이 정중앙을 관통해야만 합니다. 이는 대형 백화점이 1층에 화장품과 명품을 배치해 낙수 효과를 노리는 전략을 받아 위로 옮겨와 극한으로 끌어올린 형태입니다. 특히 카지노 수익은 선사 전체 영업이익의 26.2%를 차지하는데 놀랍게도 카지노를 이용하지 않는 승객조차 무료 샴페인 리셉션이나 1달러부터 시작하는 아트 경매라는 명목의 심리적 장벽 제거 전략에 노출됩니다. 이를 통해 카지노 비이용객조차 선상 이벤트 참여 명목으로 1인당 평균 158.40달러를 추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수익 구조를 더 깊게 세분화해볼까요? 2026년 들어 선사들은 온보드 크레딧과 연동된 모바일 앱 결제 시스템을 고도화했습니다. 이는 행동경제학의 지불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전략입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현금 결제 대비 앱이나 선내 카드를 사용할 때 승객들의 지출액은 무려 32.5%나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과거 무료 서비스의 영역이었던 항목들이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으로 유료화되었습니다. 2026년 기준 위성 와이파이는 하루 35달러, 프리미엄 생수는 병당 5.50달러에 달하며 이러한 필수제 유료화 서비스의 순이익률은 무려 72.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사 입장에서는 티켓 가격을 10% 낮춰 고객을 유치한 뒤 마진율 90%가 넘는 선상 칵테일 한 잔을 더 팔거나 마진율 70%의 와이파이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 훨씬 더 압도적인 수익을 가져다주는 비즈니스 모델이 된 셈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낸 70만 원은 이 정교하게 설계된 소비 실험실에 입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장권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파헤칠 진실은 기항지 관광 속에 숨겨진 살 떨리는 시간의 경제학입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하면 선사는 1인당 180달러짜리 공식 기항지 투어를 강력하게 권장하죠. 그런데 승객 입장에서 보면 항구 밖으로 조금만 걸어나가 기차를 타거나 현지 택시를 잡으면 30달러면 충분해 보입니다. 왜 사람들은 6배나 비싼 돈을 내고 선사 투어를 이용할까요? 단순히 가이드가 친절해서가 아닙니다. 여기엔 정식 귀향 보험료라는 무서운 수치가 숨어 있습니다. 2026년 5월 현재 지중해나 카리브해 주요 항구의 시간당 정박료는 평균 4,500달러에서 6,000달러를 상회합니다. 선사는 선박의 정시성을 유지하기 위해 항로를 분 단위로 쪼개어 설계하는데 만약 예정된 출항 시간보다 단 5분만 지연되어도 항만청에 지불해야 할 추가 위약금과 다음 항구까지 속도를 높이기 위해 태워야 할 과도한 연료비는 수만 달러에 육박합니다. 선사 입장에서는 공식 투어 인원이 늦어질 경우 이 비용을 감수하며 기다려주지만 개별적으로 여행을 나간 승객이 단 1분이라도 늦으면 냉정하게 선교를 걷어내고 출항해버립니다. 실제 데이터를 볼까요?
2025년 기준 기항지에서 배를 놓친 개별 여행객이 본국으로 송환되거나 다음 항구까지 비행기로 이동하기 위해 지불한 평균 비용은 1인당 3,200달러, 하나로 약 440만 원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비자 문제와 여권 분실 리스크까지 겹치면 그 피해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결국 여러분이 지불하는 150달러와 30달러 사이의 120달러라는 간극은 단순히 가이드 비용이 아니라 바다 위에 미아가 되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이자 수천만 원의 돌발 비용을 막는 가장 확실한 보험료인 셈입니다. 선사는 이 공포의 경제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기항지 관광 수익으로 전체 매출의 15.4%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파헤칠 진실은 낭만적인 바다 여행의 이면에 숨겨진 환경의 경제학과 그 비용의 전가 실태입니다. 과거 크루즈 산업은 바다 윗쓰레기 공장이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실제로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크루즈 한 척이 하루에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자동차 100만 대분과 맞먹는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었죠. 하지만 2026년 현재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의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선박은 유럽과 북미의 주요 항구 입항이 전면 거부되기 때문입니다. 선사들에게 친환경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볼까요? 2026년 5월 현재 전 세계에서 신규 발주된 크루즈 선박의 무려 88.4%가 액화천연가스인 LNG 추진선이거나 차세대 청정 연료인 메탄올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메탄올 레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선사들이 투입한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22만 톤급 초대형 선박 한 척당 평균 건조비는 약 1조 8,500억 원에 달하는데 이 중 친환경 엔진과 정화 설비에만 전체 비용의 25% 이상이 할당됩니다. 특히 선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수와 폐기물은 육지 처리 시설보다 4.2배 더 정교한 첨단 막여가 공법을 거쳐 바다로 방류되는데 이 설비의 유지보수비만 매달 수십억 원이 지출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진짜 팩트는 이 막대한 투자비의 행방입니다. 선사들은 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혼자 감당하지 않습니다. 2026년 들어 글로벌 주요 노선의 티켓 세부 항목을 분석해보면 환경 부담금 또는 연료 할증료라는 명목으로 승객 1인당 평균 145달러에서 210달러가 추가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는 2019년 대비 약 18.2% 상승한 수치입니다. 결국 우리가 누리는 깨끗한 바다와 쾌적한 선상 공기 뒤에는 선사가 설계한 비용 전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환경 보호는 선사에게는 항구에 들어갈 수 있는 면허가 되었고 승객인 여러분에게는 여행의 낭만을 위해 지불해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세금이 된 것이 현재 크루즈 산업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네 번째로 이 화려한 시스템을 지탱하는 2,000명 승무원들의 노동 실태입니다. 14만 톤급 대형 크루즈의 메인 주방에서는 하루 15,000인분의 식사가 준비됩니다. 최신 노동 리포트에 따르면 식음료 파트 승무원들은 새벽 5시부터 3교대로 근무하며 하루 평균 22,500보를 걷는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선사들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규제가 완화된 국가의 배를 등록하는 편의치적 방식을 사용해왔지만 최근에는 숙련된 인력 확보가 서비스 품질과 직결된다는 판단하에 복지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2026년 들어 모든 스태프 구역에 초고속 무료 위성 인터넷을 설치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는 승무원의 이탈률을 전년 대비 12% 낮추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받는 친절한 서비스 뒤에는 이들의 처절한 헌신이 담겨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한국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인 적립형 크루즈 상품의 실체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며 여행을 준비하는 방식은 접근성은 좋지만 위험 요소가 다분합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일부 영세 업체들의 자금 관리 불투명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가 전년 대비 18.5% 증가했습니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업체는 고객이 낸 돈의 50%를 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다단계식 수당으로 전용하는 부실 업체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해당 업체가 상조업으로 등록되었는지,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가입 금액이 실제 매출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 숫자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2026년의 크루즈 여행은 과거 2010년대의 단순한 호화 여객선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대한 자본과 기술의 복합체입니다. 선사가 짜놓은 소비 동선을 이해하고 환경과 노동의 가치를 인식하며 투명한 계약을 선택할 때 비로소 진정한 낭만적 항해가 완성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다음 여행을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은 크루즈의 유료 옵션 중 무엇이 가장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정확한 팩트와 수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